비선형 시스템의 구현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비선형 함수 회로가 요구되는데, 여기에서는 임의의 비선형 함수를 합성하는 회로 기법 두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의 함수를 갖는 입출력 관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호 범위를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각각의 구간에서 입출력 관계를 만족하는 회로의 출력을 조합하여 전체적인 함수 관계를 합성하여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피스와이즈 리니어 서킷을 다이오드와 저항을 이용하여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의 관계가 직렬 저항과 병렬 저항의 비율에 의하여 결정되는 회로에 다이오드와 기준 전압이 직렬 연결된 저항을 다수 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다이오드를 가정하는 경우 다이오드의 순방향 전압이 인가되면 스위치가 ON되어 해당 저항이 회로에 영향을 주지만, 다이오드의 역방향 전압이 인가되면 스위치가 OFF되어 해당 저항이 회로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각 구간에서 스위치가 ON되어 있는 경로의 저항들만을 고려하여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의 관계를 구하면 구간에 따라 기울기가 다른 피스와이즈 리니어 서킷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수동 소자로만 구성된 피스와이즈 리니어 서킷은 특정 구간에서 의무 기울기를 갖는 폴딩 함수를 구현할 수 없으며, 또한 의무 기울기를 갖는 함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간의 구분이 입력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디퍼런셜 페어는 기준 전압을 중심으로 대칭적인 하이퍼볼릭 형태의 입출력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복잡한 함수를 합성하기 위한 기본 블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트랜지스터 크기, 테일 커런트 크기, 기준 전압을 달리한 다수 개의 디퍼런셜 페어의 출력 전류를 합하거나 더하여 조합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폴딩 함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동일한 두 개의 디퍼런셜 페어에 서로 다른 기준 전압 VR1과 VR2를 인가하면 입력 전압에 따른 각 디퍼런셜 페어의 디퍼런셜 전류는 다음과 같이 수평축으로 시프트되어 나타납니다. 이 두 디퍼런셜 커런트의 차이를 구하면 다음과 같이 벨 또는 XOR 형태의 함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디퍼런셜 페어의 트랜지스터 크기를 달리하고 동일한 기준 전압을 인가하면 기준 전압을 중심으로 기울기가 다른 전압 전류 관계를 갖게 되며, 이 두 디퍼런셜 커런트의 차이를 구하면 다음과 같은 웨이블렛 형태의 함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디퍼런셜 페어의 출력 전류 중 어느 한쪽만을 조합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디퍼런셜 페어에서 출력에 반영하는 전류를 반대로 선택하면 각 전류 관계가 좌우가 뒤집어진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두 전류의 합을 구하면 두 기준 전압 사이에서는 출력 전압이 낮으며,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출력이 높아지는 NXOR 형태의 함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선형 오퍼레이터 중 하나인 곱셈기를 구현하는 기본 원리에 대하여 먼저 설명하고 실질적인 곱셈기 회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곱셈기는 신호의 가중치를 곱하는 계수나 이득과는 달리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두 신호의 곱을 구하는 회로를 말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곱셈기 회로가 가능하지만, 모든 곱셈기 회로는 비선형 소자에 두 개의 신호를 인가하고 두 신호의 곱에 해당하는 항을 제외한 다른 모든 항을 상쇄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소자의 특성이 다음과 같이 폴리노미알로 표현되었을 때 2차 항에 있는 두 변수의 곱을 구하는 항을 사용하거나 또는 제곱항을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고차항을 제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하나의 신호를 두 노드의 전압차 또는 전류차로 표현하는 디퍼런셜 구조는 차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모든 홀수차 항이 상쇄되어 짝수차 항만 남게 됩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두 신호의 곱항만을 남기고 나머지 항을 모두 상쇄하기 위해서는 디퍼런셜 구조를 두 개 사용하여 차의 합을 구하는 크로스 커플드 디퍼런셜 구조가 사용됩니다. 크로스 커플드 디퍼런셜 구조는 4개의 소자를 사용하여 두 신호 X, Y에 대하여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4가지 서로 다른 부호 조합으로 각 소자의 신호를 인가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전류 합과 차를 구하는 구조로, 여기에서 대문자 X와 Y는 소자의 동작 영역을 유지하기 위한 커먼 모드 동작점 전압을 의미하며,
소문자 XY가 정보를 담고 있는 소신호를 의미합니다. 먼저 모두 양의 신호가 인가된 소자와 모두 음의 신호가 인가된 소자에서 발생하는 전류 합을 구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상수항과 소신호에 대한 2차 항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한편 부호가 서로 다른 두 신호의 조합이 인가된 소자에서 발생하는 전류 합을 구하여 보면 모든 항이 위와 동일하지만 두 신호의 곱에 해당하는 항만 부호가 다르게 구하여집니다. 따라서 위에서 구한 두 합전류 IA와 IB의 차이를 구하면 모든 상수항들이 상쇄되고 두 소신호의 곱에 해당하는 항만이 남아있어 곱셈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두 신호의 곱에 해당하는 항을 사용하였지만 1개의 변수의 제곱항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각 소자에 두 신호 합과 차를 각각 인가하면 제곱항이 전개되면서 두 신호 곱에 해당하는 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동일한 원리로 고부항을 제외한 모든 항이 상쇄되어 곱셈기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곱셈기 회로를 설명하기 전에 액티브 RC 회로에서 사용되었던 저항을 모스 FET로 대체하여 구현하는 모스펫시 회로 기법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모스 FET가 선형 영역에서 동작하는 경우 게이트 전압에 따라 등가 저항을 가변할 수 있기 때문에 베리어블 게인 앰플리파이어 등과 같이 다양한 적응 시스템에서 계수를 가변할 수 있는 요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트랜지스터로 저항을 대체하여 클로즈드 루프 앰플리파이어를 구성한 경우 각 트랜지스터의 등가 컨덕턴스는 게이트 전압에 비례하므로 클로즈드 루프 전압 이득을 게이트 전압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베리어블 게인 앰플리파이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PVT와 벌크 이펙트의 영향을 받는 VT항이나 VDS의 제곱항으로 인하여 비선형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신호를 디퍼런셜로 표현하는 풀리 디퍼런셜 신호 표현과 왼쪽에서 설명한 크로스 커플드 디퍼런셜 페어 구조를 적용하면 모든 상수항과 비선형 항을 제거하기 때문에 선형성과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력과 출력이 모두 디퍼런셜인 풀리 디퍼런셜 오프앰프를 사용하여 입력단 저항과 피드백 저항을 각각 4개의 모스페트를 이용하여 크로스 커플드 디퍼런셜 페어로 구현하면 다음과 같이 클로즈드 루프 앰플리파이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회로를 해석하기 위하여 각 트랜지스터 전류를 선형 영역의 전류식으로 구하고 버추얼 그라운드에서 디퍼런셜 커런트 합이 0인 점을 이용하여 연립 방정식을 수립하고 그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출력 전압을 구하여 보면 왼쪽에서 설명한 크로스 커플드 디퍼런셜 페어에서의 상서 과정에 따라 모든 항이 제거되기 때문에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과 게이트에 인가된 제어 전압과의 곱셈 또는 나눗셈으로 구하여집니다. 앞서 설명한 곱셈기 회로의 기본 원리에 따라 선형 영역에서 동작하는 곱셈기 회로와 포화 영역에서 동작하는 곱셈기 회로 하나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스터가 선형 영역에서 동작하면 전류식에 VGS와 VDS 곱항이 존재하므로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하나의 신호는 게이트에 다른 신호는 드레인에 인가하여 곱셈기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포화 영역에서 동작하는 트랜지스터에 오앰프를 이용한 피드백을 적용하면 소스 전압은 반드시 입력 전압과 동일하게 인가되면서도 전류는 드레인과 소스를 관통하게 됩니다. 이 전압을 선형 영역에서 동작하는 트랜지스터 드레인에 인가하고 게이트에는 다른 신호 전압을 인가하여 줄 때 트랜지스터가 선형 영역에서 동작하기 위해서는 게이트 전압이 드레인 전압보다 충분히 높아야 합니다. 상단의 소스 팔로워 트랜지스터가 충분히 큰 경우 오앰프를 사용한 피드백을 사용하지 않아도 스레스홀드 전압 및 다른 비선형성이 거의 대부분 상쇄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곱셈기 회로를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포화 영역에서 동작하는 트랜지스터를 이용하는 경우 전류식에 게이트 전압과 소스 전압의 곱항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하나의 신호는 게이트에 다른 신호는 소스에 인가하여 곱셈기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포화 영역에서 동작하는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와 소스에 각각 입력 전압을 인가하여 곱셈기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소스 전압은 로딩 이펙트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출력장이 충분히 작은 소스 팔로우를 사용하여 인가하여 주면 모든 비선형성과 상수항이 상쇄되어 출력 전류 후 차이는 두 입력 신호 후 곱으로 구하여집니다. 회로 및 시스템을 구성함에 있어서 모든 시스템의 시간을 통제하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발진 회로는 증폭기만큼이나 중요한 회로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발진 회로의 원리와 간단한 구현 A를 소개하겠습니다. 회로가 발진하기 위해서는 폴이 J오메가 축에 놓여 있어야 하는데 LC 공진 회로는 이상적으로는 폴이 J오메가 축에 놓여 있기 때문에 무한히 진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인덕터와 연결선의 저항에서 에너지를 소비하며 신호를 외부로 읽어내기 위하여 에너지를 공진 회로로부터 빼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패시브 소자만으로는 발진을 지속시킬 수 없습니다. 공진 회로에 증폭기를 추가하여 포지티브 피드백을 구성하면 캐렉터리스틱 이퀘이션이 공진기 전달 함수와 증폭기 이득으로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이 식에서 A가 Q분의 오메가 제로가 되면 S에 관한 1차 항이 상쇄되어 허수 부분을 갖는 폴을 갖게 되어 발진하게 됩니다. 증폭기의 이득을 정확하게 Q분의 오메가 제로로 설정하여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증폭기 이득 A에 따른 근의 궤적을 고찰해 보면 A가 증가함에 따라 폴이 오른쪽 평면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구현에 있어서는 이 조건보다 큰 이득을 사용하여 폴이 오른쪽 평면으로 약간 들어가도록 설정하는데 양수 폴이기 때문에 진폭이 무한히 증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증폭기는 전원전압에 의하여 진폭이 제한되기 때문에 일정한 진폭으로 발진을 유지하게 됩니다. 실제 구현된 회로는 공진 회로의 인덕터와 캐패시터를 배열하는 방법에 따라 콜피츠와 하틀리 오실레이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정을 아주 얇게 자른 절편의 양면에 전극을 부착하면 전기적 특성이 LC 공진 회로와 같으며 두께와 크기에 따라 공진 주파수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회로를 크리스탈 오실레이터라고 합니다. 크리스탈의 공진 주파수는 매우 높은 정확도로 제작할 수 있으며 온도 등 주변 환경에 민감하지 않아 기준 주파수로 발생하는 오실레이터로 널리 사용됩니다. 유사한 개념으로 공진 회로와 네거티브 임피던스를 이용하여서도 발진 회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임피던스가 에너지를 소모하는 패시브 소자인 반면 네거티브 임피던스는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소자이므로 다음과 같이 LC 병렬 공진 회로에 네거티브 저항을 추가하여 소모되는 에너지를 보충하여 줌으로써 발진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RLC 회로의 캐렉터리스틱 이퀘이션은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며 Rn이 Rs분의 LC이면 허수부만을 갖는 근이 구하여집니다. 이는 원래 LC 공진 회로가 가지고 있던 음수폴이 Rn이 작아짐에 따라 오른쪽 평면으로 이동하여 Rn이 Rs분의 LC일 때 J오메가 축을 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네거티브 임피던스는 앞서 소개한 네거티브 임피던스 회로이거나 또는 터널 다이오드와 같이 네거티브 임피던스를 갖는 소자일 수 있습니다. 터널 다이오드는 전압과 전류 관계 그래프에서 다음과 같이 음수 기울기를 갖는 영역이 있으며 이 구간에서는 네거티브 리시스턴스로 동작하기 때문에 발진 회로에 흔히 사용됩니다. LC 공진을 이용한 오실레이터가 우수한 특성을 제공하지만 인덕터의 크기 등의 이유로 오늘날 집적 회로 시스템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트랜지스터와 커패시턴만을 이용한 발진 원리 두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LC 공진의 근원적인 원리는 인덕터에 의하여 발생한 전류를 캐패시터에 적분하여 시간을 측정하는 것으로 인덕터의 모든 에너지가 캐패시터로 옮겨간 시점에 상태가 전환되어 캐패시터가 방전되면서 인덕터에 전류가 흘러 자기 에너지로 축적되는 것입니다. 유사하게 캐패시터에 일정 전류를 가하면서 캐패시터 전압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였을 때 캐패시터를 리셋하여 초기 상태로 돌아가는 인테그레이션 앤 파이어 구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캐패시터의 전압이 비교기의 스레스홀드 전압에 도달하면 비교기의 출력이 하이가 되어 리셋 스위치를 동작시켜 캐패시터를 방전하고 비교기 출력이 즉시 다시 로우로 돌아오는 매우 짧은 펄스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이 일정 주기마다 반복되면서 발진하게 됩니다. 이를 보다 일반화하기 위하여 적분기를 리셋하지 않고 업, 다운 할 수 있는 차지 펌프라는 회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히스테리시스를 갖는 비교기를 이용하여 캐패시터 전압이 스레스홀드에 도달하였는지 관찰하고 적분기의 상태를 전환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캐패시터 전압과 비교기 출력을 고찰하여 보면 현재 비교기 출력이 하이이어서 차지 펌프 업 스위치가 켜져 있으면 캐패시터 전압이 CS분의 IP의 기울기로 증가하다가 포지티브 스레스홀드 전압 VT에 이르면 비교기 출력이 로우로 전환되어 다운 스위치가 켜지면서 캐패시터 전압이 CS분의 IN의 기울기로 감소하게 됩니다. 캐패시터 전압이 네거티브 스레스홀드 전압 VT-에 이르면 비교기 출력이 하이로 변환되고 캐패시터 전압이 다시 증가하며 같은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때 주기는 IP와 IN의 합으로 결정되며 주기와 비교기 출력이 하이로 유지되는 시간의 비율, 듀티는 IP와 IN의 비율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류원, 적분기, 비교기를 이용한 발진의 원리를 총칭하여 릴렉세이션 오실레이터라고 하며 다양한 형태의 회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한편 일정한 시간에 따라 상태가 변화되는 회로를 통칭하여 멀티바이브레이터라고 합니다. 캐패시터를 이용한 적분기 없이도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발진 회로로 링 오실레이터를 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컨티뉴스 회로에서 네거티브 피드백은 스테이블한 반면 중간값을 허용하지 않는 이상적인 논리 회로에서는 스테이블한 중간값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네거티브 피드백이 무한히 발진하게 됩니다. 이때 입력의 변화가 출력의 변화로 반영되기까지는 논리 게이트 지연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출력의 변화는 입력에 동시에 반영되기 때문에 지연 시간의 2배로 발진 주기가 정하여집니다. 실제 회로에서는 게이트가 유한한 이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력과 출력을 연결하여 피드백을 구성하면 스테이블한 중간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진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단의 선형 방정식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다단 연결된 게이트를 사용합니다. 링 오실레이터는 트랜지스터의 동작 속도가 허용하는 한계까지의 높은 속도로 동작할 수 있지만 발진 주파수가 공정, 전원전압, 온도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페이즈 럭드 루프라는 피드백 기법을 이용하여 안정되고 정확한 발진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적응 혼성 신호 회로 및 시스템 과목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비선형 회로들은 보다 지능적인 신호 처리 및 디시전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의 일부분으로 사용되는데 디시전에 있어서 비교기가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비교기의 옵셋은 디시전 기준의 오류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기는 입력과 기준 전압의 차이를 크게 증폭하는 일종의 증폭기로 다음과 같이 임의의 옵셋을 갖게 됩니다. 이득이 충분히 큰 증폭기에 입력과 출력을 연결하여 네거티브 피드백을 구성하면 입력 및 출력 전압은 다음과 같이 옵셋 값을 갖게 됩니다. 이상적인 OPMP에 옵셋 전압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모델을 구성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출력과 입력을 연결하고 그때의 전압, 즉 옵셋 전압을 캐패시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옵셋이 포함된 OPMP에 스위치를 이용하여 캐패시터에 옵셋을 저장한 후 입력 전압과 캐패시터를 직렬 연결하여 비교기에 인가하면 입력 전압과 옵셋 전압의 합이 네거티브 단자에 인가되기 때문에 옵셋이 제거된 최종 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원리로 인버터 옵셋을 제거할 수 있으며 각 단 사이에 캐패시터를 추가함으로써 다단 증폭기의 옵셋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트랜지스터 스레스홀드 불확실성 및 가변성은 회로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애가 되는데 증폭기의 옵셋 제거와 유사한 기법을 적용하여 제거할 수 있습니다.
트랜지스터가 포화 영역에서 동작하는 경우 게이트와 소스 사이의 전압은 스레스홀드 전압과 동작점 전류에 따른 오버드라이브 전압의 합으로 정하여집니다. 그러므로 트랜지스터 게이트와 드레인을 스위치로 연결하여 다이오드 커넥티드로 구성하면 트랜지스터는 반드시 포화 영역에서 동작하고 이때의 게이트와 소스 전압을 캐패시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캐패시터를 입력 전압과 직렬 연결하여 게이트에 인가하면 게이트 소스 동작점 전압만큼 시프트된 값이 게이트에 가해지므로 트랜지스터의 전류는 스레스홀드 전압이 상쇄되어 입력 전압에 의해서만 결정되게 됩니다. 포지티브 피드백을 사용하는 레치드 컴패레이터는 왼쪽에서 설명한 네거티브 피드백을 이용한 옵셋 제거 기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입력단 트랜지스터 MCU 스레스홀드 전압을 다음과 같이 각각 캔슬링하여 디시전의 정확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에서 설명한 회로는 VT가 제거되어 출력 전압이 입력 전압과 동일한 소스 팔로워를 구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 또는 지능형 시스템에서 신호의 절대값이나 피크값은 지능적 판단을 위한 요소로 흔히 사용되는데 이들을 검출하기 위한 회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호에 따라 회로 동작이 결정되는 정류 회로는 어느 한 부호일 때만 신호를 통과시키는 반파 정류 회로와 의무 신호에 대하여 부호를 바꾸어 절대값을 취하는 전파 정류 회로로 구분됩니다. 다이오드를 이용한 정류 회로는 대표적으로 교류 전원으로부터 직류 전원을 만들어내는 전원 장치에 흔히 사용됩니다. 높은 전압의 교류 전원으로부터 트랜스포머를 이용하여 낮은 교류 전압으로 변환하고 여기에 다이오드를 사용하여 정류 회로를 구성하면 다이오드에 포워드 바이어스 걸려 있을 때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양의 전압인 반주기 동안만 다이오드를 통과하여 저항의 전압이 발생하는 반파 정류 회로 동작이 이루어집니다. 직류 전원을 만들기 위하여 캐패시터를 이용하여 출력 전압을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지만 전압의 리플이 남아있기 때문에 레귤레이터를 이용하여 출력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줌으로써 직류 전원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교류 입력 전압의 반주기 동안만 정류 회로가 동작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리플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트랜스포머 2차 측 권선을 2개 사용하고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는 정류 회로를 병렬로 사용함으로써 매 반주기마다 출력 전압이 나오는 전파 정류 회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원 회로는 트랜스포머의 2차 측 권선이 2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피가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 개의 2차측 권선을 사용하고 반주기 동안 2개의 다이오드를 사용하여 전류 경로를 만들어주고 반대 반주기 동안 부하에 인가되는 전류 방향이 동일하도록 또 다른 2개의 다이오드로 전류 경로를 만들어줌으로써 전파 정류 회로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류 회로를 브릿지 정류 회로라 합니다. 렉티파이어는 전원장치 이외에도 여러가지 지능 시스템을 위한 신호 처리에 사용되는데 다이오드를 사용하는 경우 다이오드 스레스홀드 전압 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작은 신호를 다루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이 비교기와 스위치를 이용한 스위칭 다이오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입력 전압이 출력 전압보다 큰 경우에만 스위치가 켜져서 입력 노드로부터 출력 노드로 전류가 공급되며 입력이 출력 전압보다 낮으면 스위치가 꺼짐으로써 반파 정류 회로로 동작합니다. 이와 같은 스위칭 렉티파이어는 보다 복잡하고 지능적인 기법으로 스위치를 동작시킬 수 있어 고효율의 전원 장치나 제어 장치에 흔히 사용됩니다. 신호 후 꼭지점과 바닥점 또는 최대값과 최소값 또한 많은 지능적 요소에 사용되는데 꼭지점 또는 바닥에 해당하는 시점은 이상적으로는 입력 신호를 미분하여 부호가 바뀌는 제로 크로싱으로 검출할 수 있지만 매우 작은 잡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안정된 시스템을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왼쪽에서 설명한 스위칭 렉티파이어 개념과 유사하게 비교기와 스위치를 사용하여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검출하는 회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VDD와 커패시터 간을 연결하는 스위치를 비교기로 제어하면 최초 캐패시터 전압이 0으로 리셋되어 있었다면 입력 전압이 현재 캐패시터의 전압보다 클 때만 스위치를 ON시켜 캐패시터 전압을 증가시킴으로써 입력 전압을 따라가게 합니다. 이와 반대로 입력 전압이 캐패시터 전압보다 낮아지면 스위치를 오프시켜 현재 값을 유지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입력 신호에 대하여 출력 전압은 초기에 입력 신호를 따라 증가하다가 첫 번째 꼭지점을 지나면 스위치가 꺼져 현재 값을 유지하며 다시 입력 신호가 증가하여 현재 값보다 높아지면 다시 입력을 따라가다가 두 번째 꼭지점을 지나면 이때의 피크 값이 유지됩니다. 이후 최대치보다 낮은 꼭지점에서도 입력 신호가 현재 값보다 낮으므로 두 번째 피크에서 검출된 최대 값이 유지되게 됩니다. 이와 대칭적으로 다음과 같이 바텀 디텍터를 구현할 수 있는데 입력 전압을 따라가다가 첫 번째 골짜기를 지나면 입력 전압이 더 높기 때문에 첫 번째 골짜기 값이 유지됩니다. 이후 현재 값보다 낮은 입력 신호가 들어오면 입력 전압을 따라가다가 골짜기를 지나면 다시 최소 값으로 유지됩니다. 탑 디텍터와 바텀 디텍터를 조합하여 입력 신호가 증가하는 동안에는 하이, 감소하는 동안에는 로우가 출력되는 피크 디텍터를 다음과 같이 구현할 수 있습니다. 비선형 다이나믹스에 기반한 다양한 종류의 회로들이 지능형 시스템에 사용되는데 여기에서는 메디안 디텍터와 위너 테이크홀 회로 두 가지를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메디안 필터는 홀수계의 입력으로부터 중앙에 해당하는 값을 찾는 것으로 신호나 영상 처리에서 임펄스성 잡음을 제거하는 데 흔히 사용됩니다. 3개의 입력 전압으로부터 메디안 값을 찾아 출력 전압으로 내보내기 위한 메디안 디텍터는 다음과 같이 각각의 입력 전압과 추정된 메디안 값 VM 스타에 따라 출력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과 같은 바이폴라 비교기를 사용하여 구현할 수 있습니다. 비교기 출력의 합을 구하여 보면 비교기의 양의 출력과 의무 출력이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출력의 합은 추정값이 메디안일 때 최소가 됩니다. 이 경우 메디안에 해당하는 입력만이 출력에 반영되며 나머지 입력의 영향은 서로 상쇄되어 출력에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이 출력을 추정된 메디안으로 삼아 피드백을 구성하면 메디안에 해당되는 비교기만이 클로즈드 루프를 구성한 것처럼 동작하므로 출력 전압이 메디안 입력 전압과 같아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트랜지스터 수준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디퍼런셜 페어를 이용하여 두 신호의 차를 구하면 각 디퍼런셜 페어의 최대 출력 전류는 마이너스 IS 또는 플러스 IS로 제한되게 됩니다. 전류 복사 회로를 이용하여 이 디퍼런셜 전류의 차이를 출력 전압으로 환산하고 이 전압을 피드백하여 메디안 디텍터를 회로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원리를 이용하여 다수 개의 입력으로부터 최대치를 갖는 입력을 찾아내는 위너 테이크홀 회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위너 테이크홀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각 셀이 다른 셀에게 네거티브 피드백을 가하여 서로를 억압하는 풀리 커넥티드 다이나믹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때 각 셀은 주변으로부터 인가된 입력을 합하고 적분하여 양수로만 상태가 제한되는 비선형 함수가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3개의 셀에 다음과 같이 초기 상태가 주어졌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셀의 값이 감소하면서 0에 도달하게 됩니다. 초기 값이 가장 작은 셀이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가장 높은 값을 갖는 셀은 보다 천천히 감소하기 때문에 위너를 제외한 모든 셀이 0에 도달하면 주변 셀로부터의 입력이 없으므로 위너 셀의 상태는 더 이상 변하지 않고 유지되게 됩니다.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는 입력의 수가 많아질수록 지나치게 많은 인터커넥션이 요구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간단한 위너 테이크홀 회로를 각 입력과 공통 기준 전압에 따라 0 또는 1을 출력하는 비교기들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비교기들의 출력 전압의 합과 디자이어드 값 1과의 차이를 에러로 정의하고 피드백하면 에러가 최소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개의 비교기만 1을 출력하고 나머지 비교기의 출력이 모두 0이 되도록 공통 기준 전압이 설정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준 전압은 입력 전압 중 가장 높은 전압값보다는 작지만 나머지 입력보다는 높은 값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비교기 출력이 1이 되는 입력이 위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위너 값을 출력하는 회로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력 전압이 게이트에 인가된 트랜지스터들의 소스를 공유하여 이를 공통 기준 전압으로 삼아 드레인 전류를 발생시킴으로써 위에서 설명한 위너터컬 회로 구조의 비교기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동일한 크기의 출력 트랜지스터를 추가하여 소스를 공유하고 테일 커런트로 전체 전류를 제한합니다. 전류 복사 회로를 이용하여 입력 트랜지스터 전류 합을 출력단으로 인가하면 입력단 전류 총합과 출력단 전류는 각각 테일 커런트 절반으로 동일하여야 합니다. 입력단 전류 합과 출력단 전류 차이가 피드백 시스템의 에러에 해당되며 출력 노드에서 적분하여 전압으로 환산하고 다이오드 연결된 출력단 트랜지스터를 통하여 공통 소스 전압이 결정되도록 합니다. 에러가 최소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입력단 전류 합이 출력 트랜지스터 전류와 같거나 또는 입력단 트랜지스터 중 하나만이 켜지고 나머지는 동작하지 않아야 합니다. 트랜지스터 크기가 충분히 크다는 가정하에 트랜지스터의 전압 전류 관계식을 사용하여 정리하면 첫 번째 식을 만족하는 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입력에 따른 각 트랜지스터 전류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이 전류 합이 IS가 되기 위해서는 입력 트랜지스터 중 가장 높은 게이트 전압이 인가된 트랜지스터만 턴온 되도록 VS가 설정됨으로써 두 번째 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너 트랜지스터와 출력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소스 전압이 동일하여야 하기 때문에 출력 전압은 위너 입력 전압과 같은 전압이 됩니다.